제 어머니 이제 이웃은 25번째가 됩니다. 이제 뭐 몇 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동네 아이들은 모였다 하면 자치기, 자치기 한다고 그러죠. 연 날리기, 구슬 따먹기, 딱지치기, 썰매와 손으로 우격단줌으로 만든 스케이트를 타느라 말 그대로 노는데 영일이 없었는데 제 바로 위 윤교영의 치인 저는 제대로 그 축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나 모자라면 간신히 땜빵으로 들어가 어울리는 정도였습니다. 전 뭐 안 껴주더라고요. 꼬마고 그러니까. 제가 숙기도 없었고 키도 너무 작았고 제 바로 위 윤교영도 신나게 노는데 동생이 걸리적거리는 게 싫었던가 봅니다. 윤교영은 이제 탄환을 담는 옥방색 탄통을 2억에 얻어서 딱지나 구슬 같은 온갖 자질구레한 놀거리를 보물다루도 숨겨두고 애지중지했습니다. 그 영은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커가면서도 없어지지 않던 것이 한 방울 쓰는 제 눈에도 읽혔습니다. 사람 속하는 게 참 묘합니다. 굵은 철사를 어디서 이제 얻어가지고 발을 올려놓을 만한 요만한 널판 떼기 그 바닥에 그 굵은 철사를 3줄 정도 고정해서 스케이트랍치고 만들어서 그런데 감히 호수나 저수지에는 못하고 길바닥은 뭐 이렇게 이제 항상 빙판이 있으니까 길바닥 빙판에서 스케이트라고 탔는데 우리하고는 잘 어울려 놀지 않던 큰 길가 철물점집 또래 저희들 또래 형제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부모가 마련해준 스케이트를 신고 수원 북쪽 광교저수지에 갔다가 얼음이 꺼져서 2 형제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형제는 길에서 잘 놀다가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기라도 하면 그 부모가 후다닥 안으로 불러들여서 이름도 모르고 지내던 저지였는데 멋진 구두에 번쩍이는 칼날이 달린 정식 스케이트를 구경하려고 하면 얼른 숨는 바람에 스케이트를 가까이서 이렇게 만져보진 못했지만 정식 그 스케이트 구경은 후에 중학때인가 제가 창경원, 지금은 창경궁입니다. 거기 동물원에 있는 연못에나 가서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요놈들이 얄밉게 고급스럽게 놀다니 쌤통이라는 생각을 했던 게 생각납니다. 남의 죽음을 쌤통이라고 생각했다니 뭐 어려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또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제가 그때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놈들 죽은 것만 싸다 얄미운 놈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안과병원 아마 그 민안과라고 기억하는데 에서 링겔이라고 했습니다. 지인은 일본말로. 근데 링겔 주사를 맞던 그 중년의 부인이 쇼크로 사망하고 그 남편 되는 그 육군 중령이 죽은 부인을 시신을 수습해 나가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어린 딸 둘이 옆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모습을 보곤 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이트도 죽은 애들 보고 뭐 쌤통이다 뭐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저도 그렇게 돌아간 부인을 보곤 참 그때 눈물을 저도 흘렸습니다. 그때 그 군인이 얼마나 멋져 보였던지 그런 늠름한 인품이라면 혹 더 높은 장군까지도 너끈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민안과는 곧 병원을 옮겼는지 문을 닫았는데 제가 그때 어렴풋이 왜 눈병 고치는 안과에서 링거리를 놔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 맞은편에 아주 고상하게 생긴 괜찮은 초로의 한 60 초반쯤 됐을까 일본인 부부가 각계 우동집을 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 끓여낸 굵은 국수발의 일본 우동은 아버지가 꽤 좋아하던 간식이었는데 어느 날 조용히 문을 닫은 걸로 봐서 아마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겠죠. 일본도 2차 대전에서 미국에 깨박살나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잠시 전쟁 혁수를 누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반공반의를 가르치며 그 말을 입에 달고 살기는 했지만 지금의 좌파들이 하는 그런 식의 유치한 반일, 보여주기식 반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반일, 그런 반일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동네에서 일본인 특유의 싹싹함으로 사랑도 받고 우동가게도 아주 쏠쏠하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병원에는 이제 가끔 미군들이 찝차를 타고 오기도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니까 미군들은 수원 시내를 3쿼터를 타고 가며
아이들에게 껌이나 초콜릿을 그 트럭에서 던져주기도 했는데 이걸 먼저 줍느라 먼지를 무릅쓰고 뭐 포장이 안 되고 자갈길이니까 이걸 먼저 줍느라 이제 먼지가 그냥 풀풀 나는데도 트럭을 20-30m씩 죽자사자 뒤쫓아 가서 이제 뭐 줍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 일도 아니죠. 오래간만에 뭐 초콜릿 껌도 한번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미군 트럭을 꼭 3쿼터라고 불렀는데 그 뜻을 내내 모르고 있다가 바퀴가 앞에 둘 뒤에 4개가 있으니까 모두 6개 그러니까 8개의 4분의 3 그래서 그 트럭을 3쿼터라고 부른다는 거 그걸 알게 된 게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입니다. 그랬어도 바퀴가 10개가 달렸어도 트럭이라는 말 대신 3쿼터라고 그랬습니다. 멋있게 들리잖아요.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3쿼터. 군용 트럭만 지나가면 바퀴가 몇 개가 됐고 3쿼터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루는 길에서 제가 이제 소총 탄환을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터질까봐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살짝 손에다 들고 살살 걸어서 중동 내거리에 그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이제 갔더니 경찰이 나와서 뭐야? 그러더니 탄환을 뺏어가지고는 그 경찰서 앞에 있는 양철통이 있었는데 거기다 그냥 총알을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터질까봐 움찔하며 이 아저씨는 조심성도 없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그걸 들고 갈 때는 야 꼬마 너 아주 착한 일 했구나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김이 샜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탄환을 총에 놓고 뒷부분을 뭐 공이라고 그럽니까? 공인가 뭘로 이제 이렇게 쳐내야만 화약이 폭발하면서 총알이 나간다는 그 거대한 거창한 이론을 제가 알 턱이 있겠습니까? 모든 총알은 다 잘못 따르면 터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길에 넘쳐나던 상위군인들 뭐 목발을 짚고 다니던 총알 잘못 만지면 상위군이 되는 줄 알았죠. 4학년 말 제가 초등학교 1954년 12월 겨울방학에 내 큰형에게 군대 소집 영장이 나왔습니다. 논산훈련소 입소 한 달 전에 각 가정으로 입대 통지서가 나왔는데 영장을 받은 당사자는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기분이었고 가족들도 분위기가 착 가라앉는 부모들은 그야말로 자식 하나를 사지로 보내는 그런 심정이었나 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전에 휴전이 됐다고는 하지만 1953년 7월에 전방에서는 여전히 상대방 진지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상대방 군인들 목을 따오는 등의 소규모 충돌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전쟁 중에 묻은 지뢰가 터지는 등 군대 복무 중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동작동 국군묘소에 가시면은 그 묘비를 잘 읽어보시면은 휴전 후에도 얼마나 많은 군인이 전사했는지 묘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 큰형이 입대 직전에 정부가 대학 재학생들에게는 빵빵군번이라고 해서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줬는데 일반 사병 3년 그거에 반인 1년 반만 복무하면 제대를 시켜주는 뭐 정부 생각에는 배운 사람을 사회에 빨리 불러내긴 해야 되겠는데 3년씩 군대에 썩인다는 게 이제 자원 활용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 군대 간 사람은 1년 반만 했습니다. 빵빵 이제 군번이 이렇게 영영이로 시작되는 건데 하지만 대학을 못 간 소의 핫바지들은 3년을 군대 생활을 하는데 대학을 다니던 학생은 1년 반이라니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2만 명도 못 채우고 그 빵빵 군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제형 군번이 0007598입니다. 제가 아주 외우고 있습니다. 다만 빵빵 군번은 무조건 최전방 근무라는 불이익이 대신 주어졌습니다. 짧게 하는 대신 아주 최전방에서 수원 지역에서 입대하는 군인은 여기서 제일 가까운 제가 다니던 매산초등학교에 모여 군 트럭으로 역으로 가서 기차로 논산으로 향했는데 서울 지역에서부터 입대자들을 태우고 오는 군인 전용 열차가 역으로 들어와 청년들을 태우고 떠나기까지 역 분위기는 숙연하다 못해 장례식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입대 행사가 열리니까 매산학교에 다니는 저는 아주 자주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요사이는 뭐 각자 차로 훈련소에 가서 걸어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래도 자식을 훈련소에 집어넣는 부모 마음이야
뭐 그때나 이때나 어디 가겠습니까? 술 안 좋은 제 어머니는 논산훈련소로 40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41세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는 면회를 2번이나 갔었습니다. 하루를 같이 자고 오는 훈련에서 밖에 여관에서 하루를 같이 자고 오는 외박 면회였는데 불고기도 만들고 뭐 귀한 음식이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그리고 네모반에 이제 끝내고 들어갈 때 뭐 거기 있던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떡도 이렇게 한시로 해가지고 그런 걸 준비하느라 면회 가기 2, 3일 전에는 잔치 준비하듯 우리 집이 아주 부산했습니다. 수원에서 충남 논산에 논산훈련소 가는 길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갈아타야 해 지어머니가 참얼미를 심하게 하셨는데 그 참얼미하는 어머니에게는 아주 만만한 여정이 아니었지만 그 아들 면회 가는 어머니 표정은 아주 소풍 가는 유치원생처럼 그때 신이 났었습니다. 토요일에 새벽같이 수원집을 나서서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고 훈련소에 도착해서 면회 신청을 하고 12시에 나오는 거짓골 훈련봉 아들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어땠을지 저는 그때의 어머니 심정을 알 것 같기는 한데 그 크기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2번째 면회를 갈 때는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서 네모반에 머무르는 훈련병 동료 둘을 더 불러내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함께 먹이고 재우고 올 만큼 어머니는 사람 사귀고 얼려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면에서 근무 사병 때 뭐 이렇게 돈을 좀 찔러주셨겠죠. 훈련을 마친 새까만 이등병들을 태운 기차가 백일부 충냉가 하는 의정부의 부대로 갈 때는 용케도 그 기차가 서울 청량리역에 멈춘다는 걸 알아내고 떡을 만들어 들고 청량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뭐 잠시 서 있다 가는 거겠지만 수원서 청량리 지금은 뭐 수월한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하루 만에 오고 가기가 그리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는데도 군대 간 아들이 훈련 마치고 전방으로 떠난다고 하니 가만히 집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아들 군대 면회는 큰형이 시작이자 끝이었고 그 밑에 내리 4명은 혼자 알아서 가고 알아서 옷 벗어 제대하고 그런 아주 평범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뭐 행사가 축소된 거죠. 뭐 관심은 있었겠지만 면회 가고 그런 게 뭐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형, 셋째형, 저까지는 그냥 알아서 가고 뭐 알아서 제대하고 어느 제대했니 뭐 이제 그런. 경기도 연천 전곡의 어느 육군부대에 배속된 제 큰형은 대대에 있는 빵빵군범 연일견명을 따로 모아서 숙식을 시켰다는 대대장을 운 좋게 만났습니다. 그 배려 덕분에 내무 생활을 하며 매일 얻어 터지는 일만은 면했습니다. 부대가 정해지자마자 꽉 찬 1박 2일 부대가 저 어디다 그러니까 지 어머니가 또 뭐 새벽부터 이제 그 이튿날 밤까지 꽉 찬 1박 2일로 면회를 다녀온 어머니가 전해준 말로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로 운막 비슷한 곳에서 3명인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쌀과 무식을 부대에서 타와서 그 3명이 따로 밥을 해먹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장정 3시 추운 겨울에 나무 떼서 밥하고 찌개 끓이고 그러려니 그 오죽했겠습니까? 꼬라지가. 그래서도 아마 부대 내무 생활하면서 시시때때로 기합받는 것보다는 나았나 봅니다. 지휘관 처지에서야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 남들보다 짧은 군 생활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대학을 다니다 왔다니 무지랭이들 사이에서 자칫 질투로 구타사고나 이런 게 나기라도 하면 자기 진급하는 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일이죠. 그러니까 따로 떼서 이렇게 운막 같은 데 두고 군대 생활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또 대학생들이라니 잘 보호해서 제대를 시켜 무사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그 대대장이 믿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동작동 국군묘지를 다녀오며 제가 며칠 전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이렇듯 많았다는데 제가 감격했고 또 한편 또 이 글을 쓰면서 이렇듯 머리를 써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동작동에 묻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군인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충신이다. 나라를 위한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제 큰형 입대를 이제 시작으로 저희 5 형제는 순서대로 입대했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하면 그 사람이 다음이 이어받아서 입대하고 해가며 도합 5형제가 14년을 마쳤습니다. 첫째, 둘째, 5째,
막내 첫째 형과 둘째 제 막내가 이제 육군 사병, 제 바로 위 형이 해병대, 제가 공군 사병으로 모두 하나같이 무사고, 사고도 안 내고 요령도 안 피고 백도 없고 무배경, 무입원, 병원에 입원도 안 했습니다. 무사고, 무요령, 무배경, 무입원으로 군대를 마쳤습니다. 오영재가. 저만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1, 2, 4군 부대 30여 명이 청와대로 대통령 박정희의 목을 따러 내려온 소위 121 김신조 사건으로 연장 복무를 하는 바람에 3년 5개월 가장 길게 군에 있었습니다. 제가 새삼스레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 이유 중 하나에 아들 5을 군대에 보내며 한 번도 나라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입에 올리지 않으셨던 거,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참 존경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아들 것이 14년을 군대 하는데도 한 번도 이놈의 군대 소리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 감사합니다.